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교육부 개입니다. 교육부 개. 오늘은 어떤 컨텐츠냐면 김현주 작가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이제 하는데요. 작가님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글 쓰는 작가입니다. 책 제목만 보면 사교육 배척자라는 이제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공교육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아이에게 맞는 적합한 알맞은 타이밍이 좋은 사교육을 좀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궁금한 점이 공교육 특히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이게 네. 내용이 참 알차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강조하셨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공교육의 좀 괜찮은 점, 장점들을 살펴보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를 보니까 그게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너무 완벽한 교재다. 이거를 배제하고 다른 문제집을 얼마나 풀든 이게 바탕이 되어야지만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요. 네네.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아이들 인지 발달 과정에 맞춰가지고 그 커리큘럼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거에 따라서 가면 굉장히 수월하게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학교 교과서, 학교에서 배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좀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그걸 좀 앞서가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지 발달에 맞춘 그런 배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계속 봐왔어요. 그리고 교과서라는 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개념이 계속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것이 잘 되어 있으면 점점 그걸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더라고요. 아이 교과서 보고 아이가 공부하는 거 지켜보고 학교 생활하는 거 보면서 너무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약간 요 질문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문일 네. 수는 있는데요. 이게 사실 부모님 입장에선 어릴 때부터 왜 다른 아이보다 내 아이가 먼저 걸음마도 시작했으면 좋겠고 한글도 먼저 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사실 계속 어릴 때부터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 때든 사실 선행을 많이들 이제 자꾸 하려고 학원을 많이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혹시 유혹 같은 건 좀 어떻게 받았고 어떤 식으로 이겨내셨는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 아이가 좀 성장이 좀 느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모든 엄마들의 기준이 성장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쵸, 누가 더 무릎 꿇기를 빨리 했는지 빨리 걸었는지부터 해서 계속 얼마나 성장이 빠르고 좋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 아이는 그게 너무 느렸기 때문에 그런 비교에서 좀 멀어져 있던 찰나였고 그래서 학습에서도 또 좀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중간만 해도 너무 다행이라는 그 생각이 일단은 장착되어 있었고요. 주변에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또 제 지인들이나 주변 아이 친구들 보면 학습을 정말 일찍 시작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조금 버거워 보였어요. 네, 좀 버거워 보이고 내 아이는 저렇게까지 하면 훨씬 더 힘들어지겠다. 안 그래도 그냥 뭐 작고 여리고 한데 요것만 따라가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예. 근데 아이들이니까 좀 유치하게 나 이거 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저희 아이도 한 3학년쯤 돼서는 그러더라고요. 다른 애들처럼 나도 조금 뒤에 거도 해보면 안 될까?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너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뒤에 것까지 자기는 다 했다는 둥, 다음 학년 것도 난 안다는 둥, 맞아요. 그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야. 그때는 이미 아이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이제 공교육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있었고 교과서가 너무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안심시켰고요. 수업 잘 듣는 게 훨씬 더 좋다.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교과서가 정말 좋은데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신 분들이라고. 저분은 네, 엄마는 이거를 너한테 말해줄 수도 있지만 잘 가르칠 수 있게 배운 사람이 아니고 선생님들은 그걸 완벽하게 배우신 분들이라서 그분한테 배우는 것이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제 말을 너무 잘 믿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수업하다가 딱 보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서 좀 무서울 지경이다라고 칭찬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면 됐다라고 생각했고요. 예. 이게 어찌 보면 참 되게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교과서라는 게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너무 체계적이에요. 네, 교과서가 그냥 막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엄청 체계적이고 검수 과정도 엄청 길게 거치거든요. 네. 인지 발달 수준에 네, 맞춰서 네. 이제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 부분을 참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책을 볼 때도 그랬고 네. 강연을 들을 때도 그랬고 이제 저도 전직 교사로서 네. 사교육 얘기를 조금 하자면 사교육을 사실 하는 이유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이상의 액수를 지불을 하면 아이에게 수업도 해주고 그만큼 강제로 이제 공부를 시킬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학원을 보내놓지 않을 때의 내 아이가 무엇을 할지 이제 의심이 들고 이러는 거죠. 뭐 게임을 할지 뭐 네. 노래방을 갈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원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건데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혹시 좀 팁이 있을까요? 좀? 참 어렵다고 네, 느꼈어요. 저는. 어려워요. 근데 학원을 보낸다고 거기서 다 공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어제도 이제 아이 시험 기간이라서 도서관에 같이 갔더니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아무도 공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막 이제 사람들한테 어제 막 급히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공부할 때만 공부해도 상위권 직행이다 이거는. 너무 공부를 안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 동기부여에 대해서 굉장한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부모님들이. 그 고심과 대화가 없으면 아이가 스스로 어떤 목표가 정말 뚜렷한 아이는 정말 드물거든요. 네네네. 예, 그 그렇죠. 목표가 있다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이 뚜렷한 아이들이 없고 어릴수록 마찬가지 더 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공부를 시킬 수가 없다. 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예, 하게 만들려면 의지를 가지게 해야 되는데 그 의지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계속 좋은 얘기를 쏟아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좋은 얘기. 공부를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실해야 된다는 그 가치를 알려주고 일단 공부를 하게 하면 역량이 좋은 아이는 성적이 높을 것이고 예, 차등이 있을 텐데 일단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 할 수도 있는 그건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에 대한 것에 굉장히 고심을 하셔야지 방법론을 따질 때요. 네. 예,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야,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은 아이에 대해서 완벽히 알아야 되겠네요. 예,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아이랑 네. 계속 끊임없이 모든 것이 그 대화에서 시작되고 모든 문제 해결책이 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방향을 찾는 거죠. 이제 아이한테 관심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담임 선생님하고의 소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하고는 혹시 어떻게 그러면 소통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학부모님들 마음 이해가 되죠, 당연히. 저도 학부모니까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 선생님이 귀찮아 하실까? 예, 그 걱정이 가장 큰 거예요. 내 얘기 때문에 뭐 방과 후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너무 업무량이 많으신 걸 아는데 귀찮아 하실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쭉 처음에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뭐 이런 거 써내는 것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네네. 예, 내 아이의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것들. 근데 그때 학부모님들끼리 어떤 얘기가 많았었냐면 단점은 얘기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선입견을 준다. 학기 초에 선입견을 준다. 학부모님들끼리 예, 그런 그런 얘기가 얘기가 있다는 있어요. 거죠? 내 아이가 못난 부분 절대 얘기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랑 뭐 남편, 양육자끼리 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처럼 선생님도 그 바람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네네. 그래서 처음엔 걱정되는 부분 너무 많잖아요. 내 아이에 대해서. 그걸 전부 다 적어서 선생님한테 드렸었고, 그리고 항상 아이한테 고쳐야 되는 부분, 학교 생활을 할 때요. 어떤 부분들 고쳐야 되는 부분 듣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렇지 않으니 항상 말씀해 주시라고 같이 노력해서 아이 고치겠다라고 언제나 써서 처음에 드렸거든요. 그럼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 얘가 학교 생활할 때 규칙을 잘 안 지키는 아이한테 너무 예민하게 굴어요. 라든가 그런 말씀을 너무 잘 해주시는 거예요. 뭐 짧게라도 문자라든가 뭐 필요한 건 노트라든가 조그만 쪽지 같은 거에도 써서 잘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집에서도 잘 타일러 본다거나 아니면은 잘 설명을 해보겠다고 다시 쪽지를 포스트잇이라도 붙여가지고 알림장에 같이 드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소통하고 상담 가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아이 고칠 것들, 뭐 고친 것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뭐 초등 때는 거의 뭐 1시간씩 또 얘기하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선생님들이랑 말도 항상 너무 잘 통했고 어떤 것이든지 제대로 된 어른들의 대화를 하면 그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어떤 선생님하고도. 네네. 참 진심이 참 중요한 예, 것 같아요. 모든 게 마음이고 선생님을 일단은 너무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아이를 맡아주신 분들이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잘 대화를 하고 잘 대해드리면 똑같이 너무 열심히 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게다가 너무 많은 케이스를 본 베테랑이시니까 저희랑 다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학부모님들께 편안하게 혹시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지.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로드맵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로드맵 사실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따르게 하는 것이 힘든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아이에 맞는 로드맵이 있는 거지 그냥 로드맵 누구나 다 따라하면은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아이에 맞는 로드맵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대화하고 아이의 표정을 좀 살피면서 힘든 부분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정말 중요한 건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멀리 봐라. 예, 인생이 그렇게 19살, 20살에 어떤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데 좀 멀리 보시면 내가 했던 근심이나 아이의 부족한 부분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멀리 보시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저는 항상 그거 생각해요. 너그러운 어른이 되어야지 하는 멋있습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좀 믿고 결국은 내 아이가 뭘 하면서 살 것인가가 화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가 아니라 내 아이가 어떤 걸 하면서 살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목표니까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진로에 대해서 아이랑 같이 대화를 해주시고 좀 아이의 불안을 없애주시고 그런 부분이 너무 필요한 거죠.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진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상의해 줄 수 있는 부모님, 아이가 원하는 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희 김현주 작가님이시죠. 또 학부모님을 모시고 참 즐거운 얘기를 오랜만에 나눠봤습니다. 저도 현직 교사였던 시절에 부모님 상담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또 부모님하고 상담이 잘 끝나면 확실히 아이 어떤 태도나 생활의 변화가 와요. 확실히 와요. 학부모님들께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고 가장 공감했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정말 너그러운 어른이 되자. 그리고 아이를 재촉하지 말자. 이 인지 발달에 맞게 가는 정말 아이들 정말 잘 재촉하지 말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 뭔가 이게 일방적이거나 의무적인 믿음이 아니라 네. 이 교과서라는 완벽한 어떤 교재를 잘 가르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라는 거, 그 믿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대화 이제 많이 나눠봤고요. 함께학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교육부 개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